자, 그러면 과학 강의 시작해 볼게. 우리 이제 11강 태양계 행성과 태양의 특징. 자, 이제 이걸 배울 텐데 여기는 그래도 살짝 뭔가 디테일적인 요소만 잡으면 그렇게 막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라서 사실 암기를 확실하게 잘하는 게 더 중요하겠지. 꼼꼼하게.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목표를 꼼꼼하게 암기를 목표로 할 거야. 암기를 하는 게 안 좋은 공부법인 게 아니야. 그래서 암기를 잘 하는 것도 공부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실 암기가 없는 공부는 있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암기를 꼼꼼하게 잘 하는 거를 11강의 목표로 하고 같이 수업을 들어가면서 어디를 더 꼼꼼하게 봐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볼게. 자, 먼저 1번 태양계 행성의 특징과 분류야. 우리 이제 태양계는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과 여러 행성들 그리고 위성들 이런 걸 포함하는 거지. 그래서 1번 태양계를 볼게. 태양계가 무엇인지 보는 거야. 태양계란 태양과 그 태양 주위에 약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태양이 데리고 가고 있는 애들, 태양과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모든 천체들, 그리고 이들이 차지하는 공간, 그치? 그래서 태양이랑 이제 우리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라고 하지. 이렇게 8개의 행성, 그치? 이런 행성들이 돌고 있는 이런 것들을 태양계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오른쪽에 살짝 떨어져 있는 미니 1번 보면은 태양계 행성들의 공전이 있거든. 태양계 행성들의 공전에서 보면은 태양 행성들이 이제 공전하는 궤도면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태양이 있고 행성들이 이렇게 다들 각자의 궤도가 이렇게 돌 거잖아. 근데 이러한 궤도를 이렇게 한 평면처럼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면들이 거의 다 일치한다는 거지. 다 8개의 행성이 이렇게 뭐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런 게 없이 다 이렇게 잘 비슷비슷하게 궤도면이 돼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모든 행성들은 같은 방향으로 공전한다. 방향으로 공전. 자, 공전이면 어디 주위를 도는 거야? 이 태양 주위를 도는 거지. 이 태양 주위를 모든 행성들은 같은 방향으로 공전한다. 외우기가 쉽겠지? 그래서 그냥 같은 방향으로 돌고 이 궤도면이 일치하다. 이런 것들을 일단 간단하게 봐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태양계가 뭔지,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들은 수금지와 목토천해. 이렇게 일단은 간단하게 보고 이제 2번 태양계 행성의 특징에서 이런 특징들을 간단하게 볼 거야. 자, 여기서는 외워야 될 부분들은 스스로 좀 외워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 자, 먼저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수성. 가장 가깝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이건 당연하고. 그리고 가장 작아. 오케이. 수성이 가장 가깝고 가장 작다. 이런 일단 약간 이런 크기나 이런 거리 이런 요소들을 한번 기억해 주면 좋고. 자, 이제 이 행성만의 특징들을 보면은 대기랑 물이 없대. 대기랑 물이 없어. 그리고 낮과 밤의 표면 온도차가 매우 크다. 오케이. 그러니까 낮이랑 밤의 온도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야. 이런 특징들을 기억해두고 대기랑 물이 수성에는 없다. 낮, 밤 표면 온도차가 매우 크다. 오케이. 이런 걸 기억해두면 좋고. 자, 이 수성을 표면을 보면은 그림을 보면은 뭔가 다른 행성들하고 비교했을 때 되게 달이랑 유사하지. 그런 이유가
표면에 운석 구덩이, 이제 운석들이 표면에 팡 충돌해가지고 생긴 이런 곰보 같은 구덩이들이 이렇게 수성에도 있다는 거죠. 달과 유사하게. 그래서 달과 표면이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운석 구덩이가 있어서 달과 표면이 유사. 자, 정리를 해보면 수성은 일단 크기적으로 가장 가깝고 가장 작고, 오케이, 이게 있고, 대기랑 물이 없어. 대기랑 물이 없어. 그래서 대기랑 물이 없고, 낮과 밤의 표면 온도차가 매우 큰 날.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굉장히 춥고 그렇다는 거지. 자, 표면이 운석 구덩이가 있기 때문에 달의 표면과 유사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수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고, 그 다음은 이제 금성. 자, 금성도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 좀 유별난 특징이 있지. 두 번째, 금성. 자, 지구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행성이다. 우리가 금성은 관측이 좀 잘 돼. 지구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행성. 이게 가장 밝게 보인다. 이런 특징을 기억해주면 좋고, 자, 이제 이과 버금가는 이제 중요한 특징이 금성은 이렇게 행성 주위가 이산화탄소 대기가 이렇게 깔려 있어.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화학식을 쓰면은 CO2라고 하지. 이게 탄소고 산소인데 탄소 하나랑 산소 두 개가 모여서 CO2. 이게 이산화탄소. 탄소. 자, 우리 이산화탄소 어떻게 알고 있어? 막 요즘 막 지구 온난화 이렇게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내뿜는 거를 막 줄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왜 그러냐면 이산화탄소가 발생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그래. 이산화탄소가 어떤 걸 발생시키냐면 온실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예를 들어 혹시 여름에 비닐하우스 들어가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름에 비닐하우스 들어가면 굉장히 덥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비닐하우스 같은 게 있으면 이제 태양열이 이렇게 들어오지. 열이 들어오는데 열이 반사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완전하게 나가지 않고 일부는 여기 이 비닐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 좀 이렇게 비닐 이런 것들의 열을 다시 잘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또 안쪽으로 해가지고 열이 잘 안 빠져나가고 계속 이 안에 머무르면서 계속 더워지겠지. 이런 효과를 온실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유발시키는 게 이산화탄소야.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산화탄소 대기층이 있는 금성도 역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열이 잘 안 빠져나가. 열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래서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열이 이렇게 다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열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면 일단 기압이 높아. 왜냐면은 계속 공기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계속 뭔가 압력이 이렇게 느껴지니까 기압이 굉장히 높고, 당연히 우리 온실 효과 때문에 표면 온도도 매우 높겠지. 기압도 높고 표면 온도도 높고. 기압이라는 건 공기의 뭔가 압력이야. 누르는 힘이라는 거야. 누르는 힘이 왜 높냐? 뭔가 이렇게 계속 공기들이 압축되어 있는 느낌이 드니까 기압이 매우 높은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표면의 특징을 보면 표면에 화산의 흔적이 있다.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화산의 흔적이 있다. 자, 그러면 금성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금성을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금성 일단 지구에서 가장 밝게 보인다. 밝게. 가장. 오케이. 그 다음에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 자, 이 이산화탄소 대기인 거를 기억을 해야 돼. 이산화탄소 대기이기 때문에 기압이 매우 높고 온도도, 자, 표면 온도도 매우 높다. 이걸 기억해. 이게 무슨 효과라고? 온실 효과. 오케이. 온실 효과를 기억하면 되고, 표면에 화산 흔적이 있다.
오케이. 금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히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런 특징들을 가볍게 보고 넘어간 다음에 문제 같은 걸 풀면서 자기가 몰랐던 개념도 다시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지구는 그냥 책을 간단하게 볼게. 지구는 물과 공기가 있어. 태양에 대해서 인간을 비롯한 여러 생명체가 살고 있는 유일한 행성이다. 일단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렇게 생명체가 살고 있는 태양계에서는 유일한 행성이지. 그치? 자, 이런 행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화성. 화성은 일단 크기부터 나오네. 크기가 지구 크기의 절반. 자, 화성. 지구 크기의 절반 정도 된대. 절반. 지구보다 절반 크기로 작다는 거지. 오케이. 자, 표면은 산화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산화철이 뭐냐면 철이 이제 화학식이 Fe2야. F인데 산화가 됐다는 건 여기에 산소가 좀 추가됐던 거거든. 산소가 추가됐다는 FO2, 뭐 FO3, FeO3 이런 화학식을 띠는데 5가 아까 산소였지. 이게 철이고. 자, 철에 산소가 이렇게 낀 걸 말하는데 우리 철 녹슨 거 있잖아. 철이 막 물에 닿거나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은 막 이렇게 녹이 슬지. 녹이 쓴 게 철이 산화철이 된 거야. 자, 그런 산화철의 특징이 뭐냐? 이제 붉게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 그래서 화성이 표면이 이런 산화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산화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토양으로 덮여 있어서 붉게 보인다. 자, 오케이. 이런 것들이 붉게 보이는 것을 야기한다. 표면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극지방에 극관이 있다. 극지방. 자, 극지방이라는 건 이렇게 이런 위아래 제일 끝을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미니 2번 오른쪽에 보면은 화성의 극관이라는 게 있는데, 자, 설명을 읽어보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얼어서 만들어진 극관은 화성의 극지방에 존재하며 여름에는 작아지고 겨울에는 커짐으로 계절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이런 극관에 물과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돼서 얼어서 만들어진 극관이 있다는 거지. 극관. 약간 우리 지구로 치면 약간 빙하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얼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런 뭐가 얼어서 만들어지는지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극관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고 여름에는 작아지고 겨울에 커진다는 건 당연하겠지. 왜냐면 여름에는 당연히 더워지고 겨울에는 추워지기 때문에 여름에는 작아지고 겨울에는 커지는 게 그냥 상식적으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극지방에 이런 극관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화성에서 또 중요한 점이 물이 흐른 흔적이 있다. 자, 물이 흐른 흔적이 있다. 아까 수성은 물이 없었지. 근데 화성은 물이 흐른 흔적이 있다. 약간 이렇게 계곡 같은 그런 흔적이 있다. 그래서 이런 흔적이나 위에 극관 같은 것 때문에 화성에 되게 생명체가 살고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왜냐면은 보통 물 같은 거 있고 하면은 생명체가 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 그래서 이러한 물과 공기가 있어서 아니지. 물이 흐른 흔적이 있다. 오케이. 그리고 화성에도 역시 똑같이 운석 구덩이와 화산이 있다. 자, 이 화산이 중에서 이제 화산 중에서 되게 유명한 게 올림푸스 화산으로 알고 있는데 올림푸스 화산이 내가 알기로는 에베레스트의 3배로 알고 있어. 에베레스트 3배. 2.4km, 2,400m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운석 구덩이와 화산이 있다. 그래서 운석 구덩이가 있는 건 아까 수성하고 화성이게 되겠지. 자, 그래서 화성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보면은 화성의 특징은 뭐가 있었다고? 오케이. 지구 크기의 절반. 지구 크기의 절반 정도 있고 표면이 뭘로 이루어졌어? 산화철. 그래서 붉게 보인다. 자, 이 화학식의 명칭, 산화철 이런 거 기억하고 왜 그것 때문에 붉게 보인다. 이런 걸 기억해주면 좋고 자, 이제 극지방에 극관이 있다. 극관은 뭐가 얼어서 이루어져 있다? 물과 이산화탄소가 이루어져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됐고, 자, 이제 물이 흐른 흔적이 있다. 물이 흐른 흔적이 있다. 그리고 운석, 구덩이와 화산이 있다. 오케이, 이런 정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이런 암기 같은 것들은
이런 문제집을 암기를 하고 또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다 암기를 해줘야 돼. 뭔가 문제집에 완벽하게 모든 걸 담을 수가 없거든. 그리고 교과서마다 좀 얘기하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시험 직전에는 꼭 교과서를 한번 쭉 읽으면서 여기서 아마 빠뜨렸던 특징들이 또 있을 수 있어. 그런 것들을 잘 챙기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화성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화성. 그리고 이제 목성. 목성은 태양계 행성 중 가장 이제 화성까지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지구형 행성이야. 지구형 행성. 지금까지는 다 약간 지구까지 포함해서 되게 고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 되게 단단하고 돌 같은 느낌으로 이루어져 있다. 뭔가 느낌이 그렇지.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되게 단단한 돌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느낌을 생각하면 되고. 자, 이제부터 볼 목성을 볼게. 자, 목성. 태양계 행성 중에 가장 크지. 태양계 행성 중에 그래서 태양계 행성 중 가장 큰데 뭐 얘기로는 목성이 조금만 커졌으면 별이 될 수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 그만큼 크다는 거겠지.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별이 두 개였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목성은 태양계 행성 중 가장 큰 행성이고, 자, 이제 목성의 대기. 대기라는 건 이제 우리 오늘 치면 이런 공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지. 대기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원자나 분자 같은 것들을 잘 기억하면 좋아. 아까 금성에서는 무슨 대기? 이산화탄소 대기. 화성에서는 토양이 뭘로 덮여 있다고? 산화철. 그리고 화성의 극관에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물과 이산화탄소. 오케이. 그런 걸 잘 기억하면 좋고. 목성의 대기는 수소와 헬륨. 화학식을 적어주면 수소는 H2. 수소 기체이기 때문에 수소는 H2로 보여지고 헬륨은 He2야. 이게 수소가 원래 그냥 이런 H 그냥인데 기체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수소 원자 하나랑 수소 원자 하나가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기체를 이루거든. 안정하게. 헬륨은 그냥 혼자 있어도 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중에 화학 때 배우겠지만 H2랑 He2라고 생각하면 된다. 오케이. 수소랑 헬륨 일단 이걸 먼저 기억하고 화학식은 좀 부가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목성은 이렇게 보면은 그림상으로도 보았을 때 뭔가 이렇게 되게 줄무늬가 이렇게 있지. 이게 줄무늬들이 적도랑 굉장히 나란하다. 적도랑 나란하고 대기의 소용돌이 대적반이 나타난다. 대적반이 보면은 오른쪽 살짝 아래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있을 거야. 이런 게 소용돌인데 이게 대적반이야. 대적반. 대적반. 자, 옆에 3번 볼게. 오른쪽에 미니 설명에서 목성의 대적반이라는 걸 보면은 기체로 이루어진 목성 표면의 거대한 대기의 소용돌이. 그러니까 뭐 거대한 태풍이라는 거지. 이런 태풍만 해도 거의 지구의 3배만큼 큰 태풍인 거지. 지구 지름의 3배이다. 그치? 자, 어떻게 지구 지름의 3배.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3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엄청 크지, 진짜 태풍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기인 거야, 목성이. 목성에서는 대적반이 그렇게 큰 느낌이 안 드는데 지구 지름의 3배라니까 목성 엄청 큰 걸 알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목성에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 대기가 수소,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줄무늬들이 적도와 나란하게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큰 소용돌이가 대적반인데 이 명칭을 기억하고 이 크기가 지구 지름의 3배 정도 된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앞으로 이제 목성부터 4개의 행성을 다 배우겠지만 여기는 다 고리가 있어. 고리. 목성에 잘 안 보이지만 희미한 고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 목성에도 고리는 있다. 안 보이지만 지금 잘 희미한 고리가 있고 위성이 굉장히 많아. 위성이 굉장히 많고 이게 목성의 행성도 위성수가 굉장히 많아. 이런 것들 하나의 특징이니까 목성부터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위성이 지구형 행성보다 굉장히 많다. 이런 특징을 기억해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토성. 토성은 이제 우리 고리로 유명하지.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행성이야. 그러니까 크기 순서로 보면은 목성, 토성이겠지. 일단은 토성은 두 번째로 큰 행성이다. 오케이. 그리고 대기는 여기도 역시 또한 대기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수소와 헬륨. 기억하기 쉽겠지.
목성도 대기는 수소와 헬륨, 토성도 수소와 헬륨.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되고, 행성 중 모양이 가장 납작해. 가장 납작. 이렇게 기억하면 좋고, 토성도 역시 적도와 나란한 줄무늬. 적도가 뭔가 이렇게 있으면 적도가 나란하게 이렇게 줄무늬가 생긴다. 적도와 나란한 줄무늬. 목성은 어땠어? 목성도 적도와 나란한 줄무늬지. 그래서 토성과 목성은 둘 다 적도와 나란한 줄무늬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이제 이런 토성에는 이렇게 고리가 있지. 이게 고리가 이게 하나인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고리가 이렇게 여러 개의 고리가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 돼. 여러 개의 고리. 오케이. 그래서 뭐 타이탄을 비롯한 많은 수의 위성이 있다. 타이탄이 유명한 이유는 이제 여기 살짝 설명이 나와 있는데 질소가 주성분인 대기가 있다. 이러는데 우리 지구의 대기의 주성분은 우리 공기의 대부분은 78%가 질소지. 질소. 원자는 N2라고 이렇게 하는데 질소 원자 두 개가 만나서 생긴 질소 공기가 있는데 이게 지구랑 비슷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타이탄 같은 위성이 역시나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토성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크기는 두 번째, 대기는 역시나 수소, 헬륨. 그래서 목성하고 똑같다. 줄무늬도 똑같다. 나란한 줄무늬. 여러 개의 고리가 있고 고리가 되게 뚜렷하다. 그리고 굉장히 납작하고 이런 위성들이 많고 질소 이 위성 중에서 타이탄은 질소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토성의 특징 중 하나가 밀도가 굉장히 작아. 자 밀도는 앞으로 이제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데 밀도의 개념을 보면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같은 부피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런 육면체 주사위 같은 이런 같은 부피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얘는 나무야. 얘는 쇠야. 어떤 게 더 무거울까? 당연히 이게 더 무겁겠지. 그러니까 같은 부피가 같지만 질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밀도가 높아. 그래서 밀도의 특징은 뭐냐면 밀도가 다른 두 개의 뭔가 액체나 기체 그런 게 있으면 액체나 기체 같은 게 있으면 밀도가 큰 게 아래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게 위로 뜨는 성질이 있지. 그래서 기름하고 물은 왜 그러냐? 기름이 밀도가 작은 거야. 물이 밀도가 큰 거고. 그래서 기름이 위로 올라가고 물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위로 내려오고 아래로 내려오는데 자, 토성의 밀도를 계산해 봤더니 토성의 밀도가 이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작다는 거지. 토성의 밀도가. 그래서 만약에 토성을 담을 수 있는 커다란 세수대가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 이렇게 거기다가 물을 이제 가득 담을 수 있다면 토성이 그 위에 둥실 뜰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것도 하나 기억해주면 좋아. 밀도가 그만큼 낮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는 고체보다 당연히 밀도가 낮을 수밖에 없지. 기체를 한 움큼 쥐고 있는 거랑 한 움큼 쥐고 있다고 우리가 뭐 무게가 달라지나? 아니지. 그래서 기체를 한 움큼 쥐고 있는 거랑 그리고 쇠를 한 움큼 쥐고 있는 거 당연히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목성형 행성들이 밀도가 작을 수밖에 없고 지구형 행성들은 돌이나 쇠 같은 건 아니지만 돌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게가 무겁지. 그래서 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기억해주면 좋겠죠. 자, 이제 여섯 번째 천왕성. 자, 천왕성, 해왕성만 남았는데 천왕성 특징을 보면 여기는 주로 이제 수소. 아까는 수소 헬륨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청록색으로 보이거든. 청록색. 이런 색깔도 기억해주면 좀 정확하게. 청록색. 파란색과 녹색이 섞여 보이는 청록색을 띠고 이게 왜 그러냐? 헬륨과 메테인 때문이다. 자, 이런 분자들을 기억해주면 좋겠죠. 헬륨, 메테인 때문에 청록색으로 보인다. 크기는 지구의 4배.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자,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과 나란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전을 이렇게 하지. 공전 궤도면이 이렇게 있는데 지구는 자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지. 그러니까 거의 약간 수직은 완벽하게 아니지만 그래도 공전 궤도면과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수직과 가깝단 말이야. 근데 천왕성은 어떻게 되느냐? 약간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돼. 얘가 천왕성이 이렇게 있을 때 천왕성이 이렇게 도는데 얘는 어떻게 도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는 거지. 약간 누워있는 거지. 그래서 고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지. 지금 보면 다른 행성과 달리 굉장히 이제 거꾸로 서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서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냐? 이런 자전하는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과 나란하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천왕성은 주로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청록색으로 보이는 건 헬륨과 메테인 때문이다. 생각하면 되고 크기는 지구의 4배. 그리고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과 나란하다. 이건 좀 중요하겠죠. 이런 성분 같은 거 기억하고 색깔 그리고 지구 대비 크기 이런 것도 아마 자주 보면은 기억이 날 거야. 자,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되고 애초에 생각해보면 되는 게 지구형 행성 중에선 지구가 제일 커. 그래서 뭔가 4배라는 거를 얘기할 만한 게 천왕성이랑 해왕성 정도밖에 없는데 왜냐면 토성과 목성은 훨씬 더 크거든. 그래서 4배라고 하면은 천왕성을 기억해주면 좋겠다.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해왕성. 자, 해왕성. 해왕성을 보면 여기도 주로 수소랑 헬륨인 거지. 수소랑 헬륨. 수소, 헬륨. 이제 이런 원자들하고도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자 기호를 좀 쓸 거야. 수소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얘네는 파란색으로 보인다. 파란색. 해왕성은 뭐 크기랑 이런 무게 같은 게 크기랑 전체적인 분위기가 천왕성이랑 비슷해. 그래서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이제 여기에 표면에 대기의 소용돌이 대흑점. 자, 이 대흑점과 헷갈리는 게 이제 대적반이지. 대적반 어디 있었어? 이거는 목성. 오케이? 목성에 있었고 둘 다 소용돌이인데 얘네도 소용돌이고 둘 다 소용돌이인데 대적반은 목성, 대흑점은 해왕성. 이런 명칭들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 번 써보면서 외우는 게 좋아. 자, 역시 해왕성도 위성도 많고 고리도 많다. 천왕성도 아까 마찬가지야. 고리도 많고 위성도 많다. 목성, 토성 이렇게 천왕성, 해왕성 다 고리가 있고 위성도 많다. 이렇게 묶어서 기억하면 아마 좀 더 편할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제 행성의 분류를 한번 볼게. 행성의 분류. 행성의 분류가 어떻게 돼 있냐? 행성의 분류를 보면 내행성과 외행성으로 분류되어 있겠지. 자, 여기 좀 기준이 달라. 1번 기준은 내행성, 외행성이야. 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걸 놔주는 기준은 지구인 거지. 내가 안 내자잖아. 안 내. 바깥 외거든. 그러니까 지구의 안쪽에 있는 행성인지 지구 바깥쪽에 있는 행성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제 뒤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누는 게 나오거든. 여기서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게 여기 지구형 행성은 수, 금, 지, 화 여기까지 포함하는 거고 목성 행성은 목, 토, 천, 해를 포함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내행성은 수랑 금만. 왜냐면 안쪽에 있는 거 지구 제외하고 외행성은 화성도 여기에 포함돼. 화, 목, 토, 천, 해인 거지. 자, 여기서 이렇게 분류가 다르게 된다.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지구의 내행성, 그냥 이름을 기억하면 되겠지. 지구 내행성은 지구 안쪽, 외행성은 지구 바깥쪽, 그리고 지구형 행성은 수금지화, 목성형 행성은 목토 전해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죠. 자, 먼저 1번 내행성과 외행성을 보면은 자, 먼저 여기 내행성과 외행성을 보면은 안쪽에 이런 도는 거 있고 따로 특징이 크게 없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2번이 굉장히 특징들이 분류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특징을 비슷한 걸 묶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지금 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인 거지. 약간 대장들을 모아놓은 거야.
지구형 행성은 지구형 행성 중에 제일 크고 목성형 행성도 목성형 행성 중에 제일 크지. 자, 그래서 이런 특성 기준을 한번 잘 세워봅시다. 자, 일단 여기 속해 있는 행성은 수, 금, 지, 화. 여기 속해 있는 행성은 목, 토, 천, 해. 쉽게 말하면 절반으로 나눠서 세력 싸움을 한다는 거야. 특징이 이렇게 딱 구분이 되거든. 자, 반지름 질량. 자, 질량은 그냥 우리 흔히 생각하는 몇 킬로그램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물론 지구나 뭐 이런 행성들이 굉장히 킬로그램이라고 하기에도 보면 몇 톤 이런 것도 사실 좀 작은 무게지. 얘네들은 거의 막 몇억 이런 급으로 갈 테니까. 근데 굳이 이런 질량의 개념을 보려면 킬로그램 느낌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무게, 반지름을 보면은 지구형 행성이 무게나 반지름이나 작다. 얘가 크다. 근데 생각해보면, 선생님, 그 지구형 행성이 아까 돌같이 돼 있고, 목성형 행성이 막 기체로 돼 있어서 뭐 가벼운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야. 왜냐면, 지구형 행성은 고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얘네들은 약간 뭐 돌 같은 걸로 되어 있긴 하지만, 크기가 너무 작아. 상대적으로, 얘네에 비해서. 그래서, 아무리 돌로 돼 있어도 좀 크기가 작은 거야. 근데, 목성형 행성은 기체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너무 커서, 사실 이것도 안 되고 거의 한 목성이랑 뭐 지구 차이 거의 한 이 정도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런 기체로 가벼운 기체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무게도 크고 반지름도 큰 거지. 그래서 이걸 주의를 해야 돼. 질량 무게 자체는 목성형이 더 큰 거야. 알겠지? 목성형이 무게 자체는 더 크고 지구가 더 가볍다.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나중에 나올 밀도, 평균 밀도를 생각할 때는 반대로 봐야겠지. 오케이. 자, 반지름이 작고 질량도 작다. 목성형 반지름 크고 질량도 크다.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평균 밀도를 볼게. 평균 밀도. 자, 밀도의 공식은 항상 기억해. 부피분의 질량이야. 자, 부피 어떻게 계산하냐? 부피, 우리 9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나? 계산했던 것 같은데 9의 부피는 이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지. 그러니까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부피가 크고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부피가 작다는 거지. 자, 보면은 지구형 부피 볼게. 부피가 어때? 부피가 작지. 왜냐면 크기가 작으니까. 그리고 질량이 어때? 질량도 작아. 근데 목성형은 부피가 크지. 근데 질량은 커. 그러면 이게 비교가 되나? 작작 큰 뭔가 하나가 이쪽이 더 커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이 부피가 작은 게 이거는 굉장히 작은 거야. 왜냐면은 어의 세제곱이니까 얘네 반지름이 1이라고 치고 얘네 반지름이 1000이라고 친다면 얘네는 1의 세제곱은 그대로 1이지만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되거든. 쉽게 그냥 100으로 봐도 되겠네. 자, 100으로 보면은 이 정도 차이가 드니까 엄청 극명하게 차이 나지. 어의 세제곱이 되면. 그치? 그래서, 자, 밀도를 생각하면, 물에 뜰 수 있냐, 가벼우냐. 그냥 재료를 생각하면 돼. 우리가 돌 같은 거는 물에 가라앉지. 물에 가라앉기 때문에 지구형 행성은 밀도가 크다. 그리고 기체 같은 거는 물에 떠오르겠지. 그래서, 근데 막, 떠오르는 건 토성밖에 없긴 해. 물이랑 떠오르는 건. 근데, 이제, 그런, 생각하기 편하게 그냥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물에 떠오르는 건 토성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대기층. 자, 대기층을 생각하면은 지구는 얇다. 얘는 두껍다. 쉽게 생각하면은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대기가 이렇게 밖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목성형 행성은 어때? 대부분 대기지. 그래서 대부분 기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대기층이 두껍다고 판단할 수 있지. 오케이.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고리는 우리 지구에 고리 있나? 없지. 지구형 행성에는 고리가 없어. 그리고 목성형 행성에는 있다. 이런 고리 유무를 판단할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성수. 위성수는 지구는 없거나 적다. 그리고 많다. 얘네들은 목성형 행성이 많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지. 이거 막 없거나 적다.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확실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기억할 때는 일단 이런 전체적인 걸 기억하고 각 행성마다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나중에 한번 같이 파악을 해봅시다. 그래서 한 번 더 보면은 크기나 무게는 지구 쪽이 작다. 근데 밀도는 이제 크다. 그리고 대기층은 대부분 이렇게 고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기는 얇다. 그리고 고리를 보면은 없다. 위성수는 없거나 적다. 목성형은 크기도 크고 무게도 많은데 그 대신 밀도가 작다. 그리고 대부분 기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기층이 두껍다. 그리고 고리는 다 있다. 그리고 위성수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원래 또 우리 이런 거 한번 설명하면은 한 1시간 정도는 꼬박 걸리니까 이런 거는 오케이. 짧게 안 된 점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이제 태양도 간단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태양은 수업 시간에 뒤에 이제 올리드 돋보기랑 같이 한번 빠르게 나가는 걸로 하고 태양 부분은 한번 읽어와. 물론 수업을 한번 들었겠지만 한번 좀 읽어봐서 하면 될 것 같고 태양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읽어보고 뒤에 이제 천체망원경 구조와 달의 관측 뭐 이런 걸 같이 한번 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개념 다지기를 한번 풀어보고 숙제는 이제 페이지 수로 문제 수는 페이지 121부터 125 중에서 문제 수를 여기다 적어줄게. 이거 풀면 돼.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랑 7, 8, 9, 10, 11, 12, 13, 14 까지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에서 25, 26을 풀어오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이 문제 태양계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오면 될 것 같고 자, 오케이. 그리고 잠깐만. 일단 그리고 이거 정보를 하나 더 전달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잠깐만.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면 좋은 게 어차피 나중에 또 외울 거긴 하지만 지구형 행성이 아까 위성이 없거나 있다고 했지. 그랬을 때 위성이 각각 몇 개인지 그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지구형 행성만. 다른 거는 알 필요가 없어. 너무 많아. 그래서 지구형 행성 정도만 알면 좋은 게 자, 수, 금, 지, 화 있지. 자, 지구 위성 몇 개지? 지구는 달 하나밖에 없지. 달 한 개. 화성은 두 개가 있어. 금성과 수성은 위성이 없습니다. 자, 이거를 기억해주면 좋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좋겠고, 그래서 수금은 없고, 지구 한 개, 화성 두 개.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 그리고 간단하게 보면 좋은 게 크기. 크기 순서. 크기 순서가 되게 애매한데, 크기 순서를 처음부터 따져보면은, 목성, 토성. 여기서는, 이거는 알아야지. 목성이 제일 크고, 토성이 2위라는 거 우리 아까 배웠으니까. 그리고, 천, 해. 그냥 목토, 천해 그 순서대로 생각하면 돼. 목토, 천해. 일단은. 이거고, 그 다음에, 지구가 가장 크겠지. 지구형 행성 중에. 그 다음에, 금성. 그 다음에, 화성. 그 다음에, 수성. 여기서는 순서가 조금 다르지.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면 된다. 금성이 의외로 좀 더 크고 화성이 그 다음 수성이 제일 작다. 수성이 제일 작다는 거 배웠으니까. 그래서 목성이 제일 크고 토성, 목토천해, 그 다음에 지구랑 금화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오케이. 이런 크기 순서까지도 간단하게 보고 아까 그 동영상이기 때문에 아까 문제 했던 거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돌려서 그거를 풀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수업 듣느라 수고했어요.